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누가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 분노처럼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감정을 원하겠니? 그러나 사람의 모든 감정은 하나의 통로를 타고 흐른다.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겠다고 감정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기쁨이나 행복, 환희 같은 긍정적인 감정까지 제한되기 마련이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험 매슬로우는 마음속 지옥을 피하려고 하면 마음속 천국도 멀어진다 라고 말했다. 은영 씨야말로 부모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을 피하려고 하다가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느낄 수 없는 그저 책임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은영 씨에게 데이비드 그리피스가 지은 힘과 용기의 차이라는 시를 선물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엄마는 나 키우면서 이래라 저래라 크게 간섭 안 했잖아. 그래도 나한테 이것만은 꼭 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쯤 있을 거 아냐. 응? 그게 뭐야? 뜬금없는 네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네 마음도 잘 보살펴줘야 돼. 너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 이번엔 그때 미처 못했던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한다. 예측 불허의 세상살이에서 무엇이 우리를 단단히 지켜줄까? 건강, 돈, 직업, 부모, 배우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내 한 몸 지키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탄탄한 지위와 인맥이 있어야 험한 일이 터져도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쟁취하느라 나부끄러운 이전 투구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도 불행해하고 때론 자살로 그 모든 것과 이별을 고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것들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는 것 같지는 않다. 내 몸을 보호하고 나와 내 가족의 사회적 위치를 보호하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정말 안전할까?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건강과 사회적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이 무너지면 돈도 건강도
사회적 지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쩌면 매일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신체는 온갖 바이러스,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사고와 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대한 면역을 키우고 따뜻한 옷을 입고 안전한 가옥에 살면서 사고에 대비한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방어 기제라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기능이 잘 작동하기도 하고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 사실 이것처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다. 마치 온갖 비타민을 먹고 보약을 먹어도 어느 순간 독감에 걸려서 열병을 치르기도 하는 것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의 방어 기제도 한순간 무너져 내린다. 친구가 무심코 내뱉은 "넌 너무 찌질해." 엄마가 무심결에 툭 던진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같은 말에 마음은 순간 조각나 버린다. 몸이 아프지 않게 조심하듯 마음도 상처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마음을 보호하는 건 자신의 마음을 최적화하고 평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더 이상 찌들지 않도록, 왜곡된 갈등에 짓눌려서 더 이상 마음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에 무방비로 반복 노출되다 보면 결국 우울과 불안, 무기력이라는 위험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한성희. 출판사 메이븐. 28살 은영씨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모범생이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했고 꾸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바쁠 때 먼저 나서서 일을 돕는 고마운 존재였다. 그런데 작년부터 알 수 없는 무력감과 우울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남의 일까지 떠맡다 보니 갈수록 일이 늘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쉬지 않고 일해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은영 씨는 그게 모두 자기 탓인 것만 같았다. 급기야 병가를 내고 회사를 쉬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은영 씨는 퀭한 눈으로 말했다. 세상은 온통 책임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해야 할 일 뿐일까요? 제 인생에는 제가 없어요. 그녀는 남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지만 스스로에게는 너무 엄격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먼저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아니,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했다. 상담을 거듭하면서 그녀의 마음이 왜 그렇게 위축됐는지 알게 됐다. 은영 씨의 아버지는 밤마다 폭음과 폭력을 일삼았고 어머니는 그에 대항할 힘이 없었다. 어렸지만 장녀였던 그녀는 아침마다 동생들을 챙겼고 밤이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지켜내는 여전사로 변신했다. 무력한 어머니는 그런 은영 씨를 집안의 기둥이라며 칭찬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응석 한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한 억울함, 어른 역할을 강요했던 어머니에 대한 미움, 매일 가족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모를 미워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 분노와 죄책감이 폭발해서 가족을 집어삼킬까봐 두려웠던 그녀의 무의식은 결국 모든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그리고 책임감 하나로 로봇처럼 움직이며 잔뜩 쌓인 일들을 처리하고 또 처리해왔다. 그러나 감정은 언제고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막힌 도관에 계속 물을 넣으면 한 번에 터져버리듯이 말이다. 그래서 제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알 수 없는 긴장과 막연한 불안, 이유 없이 치솟는 분노로 표현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엔 화병처럼 신체의 증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은영 씨가 회사에서의 과중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누가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 분노처럼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감정을 원하겠니? 그러나 사람의 모든 감정은 하나의 통로를 타고 흐른다.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겠다고 감정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기쁨이나 행복, 환희 같은 긍정적인 감정까지 제한되기 마련이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험 매슬로우는 마음속 지옥을 피하려고 하면 마음속 천국도 멀어진다 라고 말했다.
은영 씨야말로 부모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을 피하려고 하다가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느낄 수 없는 그저 책임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은영 씨에게 데이비드 그리피스가 지은 힘과 용기의 차이라는 시를 선물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은영 씨 마음속엔 아직도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이가 숨어 있었다. 그동안 은영 씨가 그 아이의 상처를 감추고 억누르기 위해서 힘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아이와 대면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할 때였다. 꼭꼭 덮어서 꽁꽁 얼려버린 죄책감과 분노를 들여다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은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부모가 저지른 잘못에 정당하게 분노하고 모른 척했던 상처 입은 내면 아이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릴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기로 한 것이다. 자기 마음을 돌본다는 건 자기 안에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감정은 모른 척하고 억누르면 언젠가는 튀어나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식과 강도로 튀어나오면 참 난감해진다. 그래서 감정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흐르도록 바라봐주고 인정해줘야 한다. 수치심이나 죄책감, 불안, 시기심, 이런 것들이 올라와도 그래,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당연하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 좀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충분히 이해해. 하는 식으로 다독여줘야 한다. 이것이 정서적 여유이고 마음의 탄성이다. 당연히 마음에도 임계점이 있다. 그 지점을 넘기면 폭탄이 터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임계점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감기에 대비해서 미리 비타민을 섭취하듯이 마음도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쉬어줄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쁘고 멋있는 것들을 보러 다니라는 말이야. 웬 한가한 소리냐고? 아니야. 중간중간 조금씩 쉬어주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탄성을 유지하는 가성비 좋은 방법이다. 마음이야말로 크게 다치면 회복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젊었을 땐 나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지위나 재력에 먼저 관심이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나 살아갈수록 알겠더구나. 힘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거라고. 그러니 따라 온 마음을 다해서 울고 웃으렴. 모든 감정을 흐르도록 둠으로써 생이 선물하는 다채로움을 가능한 많이 경험하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네 마음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기를 엄마는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글이 그 엄마가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네가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반대로 네. 딸이 엄마한테 엄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꼭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저는 엄마가 좀 더 엄마가 아닌 여자로 많이 지금 남은 삶을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얼마나 더 산다고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자로서 많이 삶을 포기하고 결혼해서부터는 여자가 아닌 엄마로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 삶을 이제는 우리도 다 컸고, 이제 아버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즐기면서 취미도 해보시고, 좀 더 외모도 좀, 그리고 아직은 예쁘시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의 여자로서 남은 삶도 좀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저 같이 남은 삶 같이 즐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이 수혜점 사장님이랑 그다음에 옷 파는 옷가게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아빠랑 결혼해서 그 꿈을 못 펼치고 지금 계속 나랑 동생이랑 돌본다고 고생하는데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어 하는 옷가게를 열어서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엄마가 지금도 계속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동생이 지금 어리니까 계속 동생한테 신경 쓰는 모습만 보고 그리고 또 집에 있으면서 계속 엄마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엄마의 삶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동생도 거의 다 커가니까
아빠랑 동생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나도 밖에 나와 있으니까 엄마가 하고 싶어 하는 옷가게 열어서 아줌마들이랑 수다도 떨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얘기도 좀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나랑 끝까지 함께 있어줘. 나는 살아가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엄마는 항상 내 말을 들어줬잖아. 나는 엄마가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들이 되게 많았잖아. 근데 그때마다 엄마는 혼자 슬펐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뎠나 싶은데 내가 너무 미안한 게 나는 엄마가 그 시간을 지나올 때 편안하게 지내온 시간이었던 것 같아. 지나고 나서야 엄마의 그런 희생이 있어서 그 시간을 통과해 왔구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엄마의 지나간 시간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어서 나한테 얘기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엄마랑 딸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매나 제일 친한 친구로 만나서 같이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랑해, 엄마.